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모두의 심리학 제제미미 부부편으로 만나 뵀었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두 개의 큰 선물을 또 남겨주고 가셨어요. 네, 저희 이벤트 너무 자주 열어서 그런가요? 이번에 조금 생각만큼 아직 참여를 안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댓글을 남기시면 청취 소감을 남기시면 제제미미 부부가 쓴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을 무려 10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네, 팟빵 앱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두 분이 만든 아이용 사진 어플 쑥쑥 찰칵 다운 받아 보셨나요? 이 통큰 이벤트를 약속하고 가셨죠. 이 앱을 제대로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댓글에 그 앱을 다운받은 걸 인증하는 사진을 남겨주시면 이 유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가셨죠. 네, 알편심에 나오신 다음에 이 앱 순위도 좀 올라가고 그죠? 다운로드 수도 좀 늘어나고 이러셔야 다음에 또 와주실 텐데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예고드렸던 에피소드 오늘 준비했는데요. 대세 중에 대세, 팽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거의 TV를 틀면 팽수가 보여요. 팽수가 누군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커다란 펭귄이 등장하는 건 보셨을 텐데 걔가 바로 팽수입니다. 그리고 제야의 종을 치기도 해서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팽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임을 갔는데 이제 일부 많은 수는 팽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팽수 열렬한 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팽수가 뭐야? 이런 되게 소수의 분들이 계시고 또 팽수 되게 유명한데 도대체 팽수를 왜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저희 알편심 방송이 팽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팽수 이야기 막 실컷 나눈다, 신난다 이런 방송이 될 것 같고 또 팽수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들으실 것 같고 팽수 되게 유명한데 팽수의 매력이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팽수의 매력을 이해하고 또 이 대세의 흐름에 동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팽수 이야기를 좀 제대로 진하게 해보려고 팽수 거의 전문가급이신 것 같아요. 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장선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팽아.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장선문이라고 하고요. 알편심의 게스트로 나왔던 보라리님의 친구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보라리님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받은 거죠. 네네네네.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내는 조직과 개인을 지원하는 회사인 루트 임팩트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는 시간은 팽수도 시청을 하고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알게 된 건 한 달 전부터 단톡방을 만들어서 팽수 이야기를 하고 이 방송을 준비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녹음하면서 처음 뵙게 돼서 저희도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팽수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팽수 프로필이 무슨 이력서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팽수는 EBS 연습생이고요. 10살이고 이 남극에서 이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그 꿈을 안고 무려 헤엄을 쳐서 이 대한민국에 온 커다란 그렇지만 귀여운 펭귄입니다. 선무님도 네. 뭐 팽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언급하실 부분 있나요? 그러니까 네. 이미 173만의 그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대세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요. 요들송을 잘하고, 맞아요. 네, 랩도 잘하고, 네, 춤도 잘 추고 판소리도 잘하고, 다재다능하네요. 네, 오페라도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다재다능한 펭수입니다. 네. 뭐 대박사님은 뭐 펭수에 대해서 펭수 EBS 소품실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연습생이지만 사실 이미 대스타죠. 우주 대스타가 됐죠. 그렇죠. 네. 옷을 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아, 네. 패션스타 네. 맞아요. 아, 그 네. 패션 화보 잡지에서 패션 화보도 찍었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여러분들 이제 펭수의 매력으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펭수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죠. 펭수의 매력 첫 번째는 규정되지 않은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펭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저희 자신을 그러니까 너무 소속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한 피로감을 형성을 했던 것 같은데 펭수는 그걸 다 깨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인간도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깨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 친구 계속 10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년배 감성이 느껴지잖아요. 국밥 좋아하고 네. 바닥코코넛 좋아하고 네. 막 그래서 그 추임새도 우와 뭐 이런 거 할 네. 때는 어이, 어이, 이거 네. 흥이나 이런 감성은 아주 그냥 그 물건 같은 거 찾을 때 저희 뭐 어른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어디로 갔나? 이거 이 어린애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동년배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렇죠. 거죠. 어디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막 이런 것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로부터 자유로운 것. 맞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일단 그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나이로부터 오는 속박감이 나이가 많든 적든 굉장히 그렇죠.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 친구가 깨준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겪는 차별이 있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이가 적어서 오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이라는 게 정말 저는 사람이 모든 인생이 똑같은 나이를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다 가는데 현재 제가 40살이든 30살이든 10살이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나이와 절대적인 나이가 있는데 한국은 절대적인 나이에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깨줘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펭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이고 어린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말을 하죠. 네. 이런 당연한 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펭수는 굉장히 또 쉽게 얘기를 하죠. 그 부산 팬 사인회에서 어떤 이제 성애님이 네네.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애님이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나이가 많은데 우물쭈물하니까 펭수가 딱 한마디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네. 그래서 그 나이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또 그 부산 팬사인회 그 성애님 그 영상을 보고 댓글로도 사람들이 거기서 또 통쾌함을 얻고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성애님 뭐 우리 다 똑같은 팬클럽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공유해주고. 저는 이 나이에 대한 규정 짓지 않음에 대해서 그 이슬예나 PD 펭수의 엄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한국 본인이 엄마. 어떻게 알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리고 싶어 하는지는. 그 이슬예나 PD의 인터뷰에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기가 배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친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 방송을 보는 대상이 어린이라도 그냥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죠. 막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다. 자기가 그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펭수가 보여주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0살이 국밥을 좋아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방향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래를 봤을 때도 그렇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양방향의 고정관념을 다 타파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이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인데 이 펭수는 그 젠더에 대한 편견이나 규정, 정체성 이런 것도 다 깨버리죠. 그렇죠. 발레복 어쩜 그렇게 잘 어울려요? 너무 이쁘죠. 홈드레스. 드레스에 네. 화관 쓰고. 네, 네. 사실 그게 그 처음에 구독자가 몇 명 안 됐을 때 그 장르별로 노래를 할 때 아이유 노래를 네, 하면서 맞아요. 입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대상에서 시상을 할 때 입고 나오는 거죠. 네,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실은 단아까체를 사용하거든요. 군대에서 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젠더레스 하다라고 해서 여성임을 거부하거나 남성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정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펭수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SBS 아나운서가 펭수를 인터뷰를 하면서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야 성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보통 때 같았으면 깨깨깨깨 하고 웃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웃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없음을 도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네. 초창기에 펭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언론들이 펭수가 여자냐 남자냐 이걸 한참 파헤쳤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JTBC에서도 그렇죠. 인간이냐 펭귄이냐 네. 이런 것도 네. 그렇고요. 근데 우리 팬들은 펭수의 그 세계관을 잘 이해하면서 펭수는 펭수다, 네. 펭귄이다 이렇게 지켜주려고 그쵸. 하고 그쵸. 있죠. 존중을 했죠. 저는 마블의 세계관보다 펭수의 세계관이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노출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별로. 사실 그 팽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그 편을 보면 이 마블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펭수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보라리님의 직장 동료가 팁을 준 건인데 그 펭수는 10살이잖아요. 네. 사실 10세인 거거든요. 발음이 좀. 예, 예. 올해도 아마 10살일 거예요. 11살이 되지 않았어요. 맞아. 스스로 제야의 종을 쳤다고 해서 이 친구는 11살이 되지 않았어요. 평생 10살입니다. 그게 그 팽생극장 김전편에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전원배 매니저는 이전의 매니저였던 그 퇴사자는 그 50년이 지나서 아주 희끗희끗한 머리로 변해 있는데 펭수는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네, 영원히 남아 있는 거죠. 저희 옆에서. 그러니까 나이도 규정짓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리고 성별도 규정짓지 않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규정지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어떤 로망이 실현되는 존재 같은 영원히 늙지 않은 피터팬 같은 모습도 있으면서 내 안에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고 어린 나도 있고 또 성숙한 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지점에서는 다 투영할 수 있는 존재가 펭수이고 그래서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나오는 얘기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펭수의 규정되지 않은 정체성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거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 규정, 규율 뭐 이런 것들에 너무 피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로함에 인위적인 구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내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있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펭수가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용기를 준다는 면에서 펭수가 기여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사실 그러니까 규정 지어지는 거 안에서 위계가 생기잖아요.
네,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고 젠더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위계를 깨는 거죠. 그래서 사실 펭수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계에서 강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펭수는 연습생이고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소위 권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 PD님들인데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동료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펭수에 입덕하게 된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디션 최초 영상 공개였는데 거기서 이제 펭수가 이렇게 다 오디션을 본 다음에 그 인터뷰어들이 이제 매니저들과 PD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뭐 잘했어요. 뭐 결과는 며칠 뒤에 알려줄게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펭수가 지금 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회의하세요. 지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해져야지 KBS를 가든지 SBS를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을로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하는 대로 굽신굽신 거기에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인터뷰이로서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여기서 역시 펭수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마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댓글에 취준생들의 댓글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에 떨어졌다든지 이제 펭수 덕에 힘을 내서 마지막 인터뷰를 간다든지 힘을 달라는 든지 그래서 이런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거기에서 네. 뭔가 서름을 겪었던 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그 에피소드가 공감이 되고 또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정말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들 분들에게 너무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초기에 그 사생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뭐 미술대회처럼 자기를 홍보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산 주변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펭수가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의 작품을 밟았어요. 밟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어린 아이한테 무릎을 꿇고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호명된 친구가 있었어요. 상 줄 때. 네. 그랬더니 이 친구 막 우니까 상 못 받는 줄 알았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따뜻하고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이 꼬마지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다 상을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작품은 다 완성돼 가는데 내 것만 이렇게 부셔졌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에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한없이 따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는 네. 네. 그 EBS 사장님을 이름을 김명중 이러면서 저희가 EBS 사장님 이름까지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하고 당당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강한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 자체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펭수가 뭐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뭐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기 있는 존재 자체로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개개인으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고 네, 본받아야 되는 네. 펭귄입니다. 여러모로 롤모델이 되는 존재죠. 네. 그리고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주눅들지 않는 그 자체로만 보면은 얼마 전에도 MBC에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유재석 씨랑 같이 만났었어요. 주눅들 만한 급이잖아요. 둘이 그냥 말을 그냥 다이다이로 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
뭐 제야의 종을 칠 때 옆에 우 시장님, 좌 네. 교육감님 주눅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의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예의 바르게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제아의 종 울렸을 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게스트 분들이 다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하나 호명되면서 박수를 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펭수는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그게 이렇게 산만해서가 아니라 이 호명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눈 맞춤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펭수가 진짜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하고 있구나.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그게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서 쳐다보고 박수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알아야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요. 얼굴은 눈은 한번 마주쳐야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펭수의 배려심 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근데 네. 사실 펭수의 배려심은 여러 곳곳에서 네.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많이들 언급되는 펭수의 매력이 강강약약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10살 펭귄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반응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 모임 같은 거에서 김명중 사장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펭수가 그 무대 위에 있는 김명중 사장님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안기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러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은 할 수 없지만 10살이면 자기가 이름만 들었던 유명한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면 막 달려가서 반가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솔직하게 표현하는 지점들 이런 거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에피소드만 해도 그 BBC의 그 펭수 기사를 썼잖아요. 네. 어떤 아시아 쪽에 있는 기자가 루드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루드하다는 표현이 그런 게 것들을 보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친구의 캐릭터를 조금 더 파악하고 나면 이게 루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straightforward하다 혹은 sincere하다 정말 진솔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표정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은 이 표정이 하나인데 무슨 다양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펭수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펭수가 보이는 그 상황에서 펭수의 표정들이 진짜로 저는 정말 그게 마법 같아요.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이고 긴장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오들오들 떠는 모습 그리고 되게 환희에 찬 모습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펭수의 그 진짜 그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이 몸짓에서 드러나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사람들 혹은 뭐 언어라는 게 꼭 그 말을 알아야 가능한 언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의 마음과 그 몸짓 하나로도 다 표현이 전달될 수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 표현에 엄청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배우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이 솔직한 거에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눈치를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솔직하지 못한 이 감정 표현에 둔감한 이유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펭수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눈치는 챙기는 거다. 근데 이 눈치를 챙기는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한다라는 차원으로 눈치를 챙긴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처세 아닐까 이거야말로. 그 남극이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누구시니? 네, 맞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EBS의 그 제작진한테도 굉장히 큰 크레딧을 주고 싶은 게 이 친구가 눈치는 챙기지만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BBC에서도 루드하다라고 말할 만큼 솔직한 펭귄을
그대로 그 펭귄 그대로 그러니까 펭수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 EBS의 제작팀도 정말로 큰 박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 표현을 하는 쪽에서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꼭 배워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솔직함에 열광하는 우리 모습들, 특히 댓글에서 막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에서 좀 슬픈 마음도 사실은 들어요. 저희는 이제 알편심하면서 아주 누누이 얘기하는 게 감정을 너무 억압하거나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표현해도 괜찮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저만 해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못하면 또 그걸 하는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정 때리듯이 이렇게 막 단정 짓고 이러면 이 펭수의 작은 표현 하나하나 솔직한 감정들이 이렇게 힐링으로 다가올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안타깝다, 짠하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무님께서 펭수의 그런 존재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EBS라는 그 세계가 있어서 펭수가 또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작은 EBS지만 이제 펭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전파되고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네요. 네. 저는 근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삽시간에 거의 200만 구독자를 만들 만큼 전파될 수 있었던 데에는 솔직함이나 규정되지 않은 정체성이나 강강약약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친구 웃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웃음 네. 유발자죠. 네.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머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능이 있어요. 그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만드는 재능들이 있죠. 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든지 뭐 춤도 어찌나 그렇게 잘 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뭐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죠. 신이 나고. 그렇죠. 신이 나 노래 한번 예, 불러볼까요? 신이 나 애템 신이 나. 저희 집에서는 이게 무슨 모든 순간에 이 노래가 함께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족들이 다 자기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막 따라서 부르고 심지어 4살짜리 저희 딸도 애템 밥을 줘 막 이러면서 개사를 해서 부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요새 좀 펭수 덕에 화목합니다. 네. 저희 애기가 좀 이렇게 막 짜증 내다가도 예전에는 유튜브 보여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펭수 보여줘 그래요. 보여주는 저도 흐뭇하고 교육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무해한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순한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머러스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나올 수 있는지를 보면 저는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에 열광하고 또 심취하고 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네. 선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네. 그 면을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아까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짠한 면 얼마나 이게 없으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좋은 면을 보고 싶은 맞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펭수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따라 웃고 있고 흐뭇해지고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그 웰빙에 굉장히 일조하고 있는 맞습니다. 캐릭터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1일 장관을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차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렇죠. 엄청난 엄중한 사람들이 예, 쫄죠 이렇게. 행시를 봐서 차관에 올라간 사람을 별명으로 부르는 그렇죠. 맞아요. 별명도 진짜 귀엽지 않았어요? 스트롱맨, 참치. 참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에피소드 거기서 이제 보건복지부 일일 장관으로서 이제 그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데 펭수 뭐 또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을 때 펭수가 저는 웃음 장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게 뉴질랜드에서는 거기 그 총리가 그 자신당가 그 굉장히
젊은 여자 총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되고 나서 웰빙 버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 같은 건데 거기에 이름이 웰빙 버짓이고 상당 부분 멘탈 헬스의 그 부분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 부처가 있어요. 정부 부처가.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화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웃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펭수는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펭수 자체가 그런 존재라서.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매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머가 정말 매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그 빈 벤더스가 만든 교황 프란체스코 Man of His Word라는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연말에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그 교황님의 뭐 환경에 대한 걱정, 사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예술에 대한 뭐 존경, 뭐 기타 등등의 얘기가 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교황님이 너무나 그 맑은 눈빛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센스 오브 유머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쾌활함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화력이 좋게 해주세요. 그 전에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본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따뜻한 믿음과 애정에서 비롯된 그러게요. 내 옆에 한 사람만 웃게 해도 되게 큰 행복을 전파해 주는 건데 펭수는 지금 수십만, 수백만 173만 그렇죠. 플러스 알파. 네,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에게 그런 웃음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펭수가 주는 웃음은 불쾌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희화화하거나 이런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진짜로 즐기면서 신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보는 사람도 같이 즐기게 되는 그런 건강한 웃음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이렇게도 웃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뭘 희화해서 웃겨야 되나 그런 새로운 웃음의 코드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서 그 에너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그 찹쌀떡 노동요 만들 때 정말 좋았거든요. 수능 응원하러 가서 거기서 그냥 바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좋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저희 집도 막 음악을 많이 듣고 이런 분위기의 집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항상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뭐 온양의 고향이신 분이 있었는데 온양이라는 곳은 저희한테 너무 새로운 곳이었던 거예요.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 아줌마는 자주 집에 놀러 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온양색시라고 해서 온양색시 노래도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그치라고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노래도 지어 부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펭수 근데 그때가 딱 10살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촌 동생들하고도 좀 막 스토리를 이어서 지으면서 같이 앉아갖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창의성이 가장 폭발했던 때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저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신감하고도 결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교육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콘텐츠가 EBS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반가운 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남들보다 잘하라고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다르게 살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펭수는 남들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천성부터. 너무 컸고 특별했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이러니까 얘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의 그런 면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면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어떤 고유성,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하는 행동,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행동, 그것의 목적이 꼭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는 않은 행동이 결국은 굉장히 독특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그러네요. 좋겠어요. 그런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저 아직도 기억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감성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이걸 불렀을 때, 이걸 만들어 불렀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굉장히 고유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 펭수가 10살이라서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고 또 우리 안에 어른들이 또 우리가 이거에 또 공감하는 이유는 아까 선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우리도 그러고 놀았으니까 그런 감성을 또 일깨워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친구가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 열심히 웃겨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대박이 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펭수를 12월 달에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진짜 만난 줄 특별하다. 알겠는데요. 저 지금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놀랍고 또 가슴 뭉클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펭수가 초반에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뭐 누가 길에 지나가도 지금은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펭수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앞에 이렇게 네가 존재를 드러냈구나.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애틋해. 네, 되게 애틋했어요, 진짜. 그 홍대에 버스킹 했던 네, 그 봤어요. 에피소드 네. 있잖아요. 처음에 홍대 입구역 있는 데서 펭수가 딱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역시 홍대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버스킹을 열심히 하면서 막 댄스 배틀을 하고 네. 하는데도 구경하는 사람 하나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때 더운 날이었을 텐데. 맞아, 여름이었는데. 네. 여름이 되기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초반에는 예, 4월 달 네. 이쯤이었다고. 5, 6월 그 에피소드는 그 음. 정도였고 근데 뭐 결국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결국 사실은 번아웃이 와서 조금 힘들어지긴 했었지만 그 제작진들하고 구독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김장을 하자 했더니 제작진들은 힘들기 싫으니까 물론 거기는 항상 힘들게 일을 하기 때문에 김장은 5포기만 하자 그랬더니 그 펭수가 열정을 외치면서 250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마늘을 빻다가 결국 다음날 번아웃이 와서 못해요. 아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단한 거죠. 그걸 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근데 또 그게 너무 열심히만 하면 짠하고 안쓰럽고 막 못 보겠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맞아요. 왜 저렇게 쓰나 막 이러면서. 근데 펭수는 대부분 좀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한 일에서는 나름 성과도 얻고 그러다 보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성실함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연예계나 뭐 이런 예능계에서는 뭔가 뭐 운도 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도 되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했던 그 유머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창의성을 얘기를 할 때 했던 그런 맥락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펭수는 경쟁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 유튜브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 많이 배우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다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선배로서 배우는 거지 이 친구는 누구를 이기려고 덤비질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한테도 저도 구독할게요. 저를 구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호 간에 예, 이렇게 예.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네,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상생의 관계지 경쟁을 해서 이 친구의 구독자를 뺏어와야겠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방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얘기하면 할수록 더 나오네요. 네. 이제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게 또 다른 펭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초기에 그 MBC 여성시대 그 라디오 나왔을 때 전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하나는 이게 사실은 펭수 에피소드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서경석 TV 그 유튜브를 보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제 기억에는. 근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인가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그 양희은 선생님하고 서경석 씨한테 두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저도 맨날 들어요. 두 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어떻게 높이고 그 가치를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네, 그리고 친구네요. 진심인 거예요. 자기도 맨날 듣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슬예나 PD가 이제 같이 뭐 일산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려고 들어왔어요, 스튜디오에. 그랬더니 이렇게 양희은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다니시네요, 촬영을. 그랬더니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슬예나 PD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마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 어린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진심 어린 가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사람한테만 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구, 이 세상을 전체를 보는 그런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펭수 덕분에 환경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펭수가 이 화보를 찍는데 그 촬영장에서 종이컵을 갖다 줘요, 펭수한테. 근데 펭수가 나 이거 싫은데 이거 환경 오염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머그컵으로 바꿔서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환경 문제에 굉장히 감수성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높지 않았는데 펭수를 보면서 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특히 기후 문제는 펭수가 굉장히 이 관심을 선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많이 따뜻했잖아요. 사실 지금 겨울인데 이게 흰눈이 펑펑 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오늘 제주도는 막 15도, 20도 이렇게까지 갔었대요. 아이고야.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 같으면 그냥 올겨울이 좀 따뜻하네. 내년은 추우려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는 남극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펭수의 고향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 문제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지구의 위기인데 이게 사람들은 내가 사는 동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니까 위기성, 시급성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해요. 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거대 담론으로 느껴지거든요. 정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펭수의 문제가 되고 그렇죠. 펭수의 가족의 문제가 되고 가족의 맞아. 문제가 되니까 와닿는 문제가 되면서 여기에 관심이 더 생기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이제 그 자이언트 팽TV 말고도 여러 관련된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 EBS 연습생 그러니까 2대 연습생을 뽑는 오디션에 그 백호라는 그 친구도 유튜버더라고요. 백호라는 그 개가 출연했는데 그 개를 촬영하는 유튜버인, 그러니까 이 백호의 유튜버가 이 펭수를 만나기 전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요. 뭐 참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펭수 이름으로 그린피스에 기부를 한 증서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펭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펭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죠. 그린피스 사람들이 펭수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게끔 하고 싶은 게 팬의 열망과 플러스 진짜 펭수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 조만간 그린피스의 펭수 이름으로 기부하려고요. 하고 인증샷 올릴게요.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희 회사가 이런 이제 가치, 그러니까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팩트를 그러니까 선한 임팩트를 내는 조직에 투자를 하는 일을 하는 자매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환경 문제를 요새 깊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기후 변화가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얼전시를 그러니까 시급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비가 오니 남극이 걱정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 일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변화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겠다. 근데 이게 더 넘어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오디언스의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 오디언스에는 환경 변화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 문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친구가 나타난 거죠. 네, 아주 훌륭한 캠페인인 거죠. 그리고 아까는 조금 농담처럼 이게 펭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남극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기후 변화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특히 저처럼 직업을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내는 조직을 지원해야 되는 거를 일로 삼고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삼는 데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컨텐츠는 정말 반가운 컨텐츠인 거죠.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장할까라는 그 확장의 방법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펭수가. 완전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펭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펭수의 매력만 얘기해도 우리가 밤을 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펭수의 매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펭수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의 이 자신감이죠. 쩔죠. 그래서 펭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펭수가 이게 요즘 대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뭐랄까 왜 이렇게 정말 자신감 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이 성공하고 이 자이언트 팬TV가 잘 된 거는 항상 나와 내 자신과 팬클럽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우리는 이제 겸손이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 스태프분들, 사장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해주는 팬클럽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밉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걸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밉지 않게 들리고 또 하나는 이 분위기를 좀 잘 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잘 만났다. 그래서 그게 운이라면 운이고 어쩌면 또 펭수가 사회에 미친 어떤 영향들이 또 순환돼서 돌아온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었어요. 펭수가 나오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연예인들이 소감을 말할 때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애가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다 겸손을 이렇게 다 깔고 할 텐데 물론 그분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의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 나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상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펭수가 보여주는 이 행동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사실 저도 이제 연말에 너무 바빴는데 이 펭수의 자신감 혹은 자기의 메시지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팽수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게 팽수의 영향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리나 구하라 같은 연예인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영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 자기애 혹은 자신감이라는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요즘은 그 공개된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만큼 본인이 본인을 방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그 U2 워낙에 오래된 팬이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갔었거든요. 그 여성 인권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뒤에 정말 멋있는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이 다 떠요. 뭐 해녀도 있었고, 뭐 그 빌 게이츠 와이프인 멜린다 게이츠도 있었고, 많은 그 같이 제야의 종을 쳤던 이수정 교수님도 계셨고 많았는데 거기에 설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노가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살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마음의 건강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런 인디케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보노는 굉장히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가수잖아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그거라고 파악을 한 거죠. 이 공연을 오기 전에.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선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어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고, 저는 사실 U2 공연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웃음 장관이 필요한 나라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잘해도 우리는 하나 못한 것에 엄청 집중하면서 그거가 혹시 들킬까 막 숨기고 이렇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팽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팽수가 한 말이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팽수도 달리기는 조금 느립니다. 하나 잘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걸 더 잘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도 그렇겠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신이지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나만 삐끔 못해도 내가 되게 실패한 사람 같고 잘 못하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이 아니었던 거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가 팽수를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정말 좋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학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어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한국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방식에 제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교육들을 받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요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한 번 시험을 굉장히 잘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어 점수가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국어 과외를 하라고. 학교 선생님이 네. 사교육을 하라고. 네. 그래야 네가 서울대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찝어가지고 네. 너 이거 보고 저 다른 보완해야 과목 거의 돼. 100점 맞았는데 그거를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본인이 저한테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전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사회적인 거예요. 낭비죠. 근데 팽수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자신감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게 어떤 기준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남의 평가나 사회적인 어떤 성취,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멋진 걸 하면 되고 좋아하는 걸 즐겁게 하면 돼. 그럼 진짜 멋진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보여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펭수를 보고 지금 크는 아이들은 좀 다른 자기관을 갖게 되기를 너무 바라죠. 네. 갑자기 그 얘기도 생각나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샀는데 대리석에 흠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 물렸을 텐데 비싼 대리석이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다비드상을 본 거죠. 그 흠을 어떤 부분에 이용을 해야 될지를 딱 피겨를 한 거죠. 그게 다비드상이 됐다고 해요. 그 완벽한 비율에 자신감은 자신 안에 있는 거죠. 대리석 흠이 있는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멋지네요. 그죠. 네.